앞전에 OLED 슈퍼 사이클이 언제 있었냐면 2016년에 있었어요. 그때 뭐 OLED 장비주들이 뭐 정말 5배, 뭐 10배씩 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애플 아이폰이 LCD에서 OLED로 바뀐 사이클이에요. 그 뒤로 계속해서 투자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한번 기회가 왔는데 이제는 예민수의 경제 토크, 깊은 IT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우리가 들어야 깊은 얘기들을 듣고 그 산업의 맥락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과 OLED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뭐 OLED나 LCD나 뭐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야 여기도 정말 연명하기 급급하구나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그죠? 맞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 주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뭔가 좀 변화들이 그죠? 네네. 디스플레이 쪽에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좀 일고 있는 건가요? 사실 애플이라는 회사가 되게 중요해요. 네. 반도체에서도 중요하고 네. OLED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앞전에 OLED 슈퍼 사이클이 언제 있었냐면 2016년에 있었어요. 그때 뭐 OLED 장비주들이 뭐 정말 5배, 뭐 10배씩 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애플 아이폰이 LCD에서 OLED로 바뀐 사이클이에요. 그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정말 양이 2016년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때 한 방에 뭐 10몇 조씩 투자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수주가 많이 나왔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투자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장비업체들, 특히나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들은 거의 손가락 빨면서 그렇죠. 네, 힘들게 버텼고 네. 그 사이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확장을 하는 회사들도 많은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번 기회가 왔는데 이제는 아이패드하고 맥북 같은 PC, 노트북 PC 쪽에 태블릿 쪽으로, 네네. 태블릿으로 그쪽에 이제 기존에 LCD를 쓰다가 OLED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엑셀 네. 기기 이런 것도 OLED 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이제 예. 엑셀 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고해상도의 네네. OLEDOS라고 하죠. 네네네. OLED 온 실리콘이라는 네. 이제 특수한 디스플레이 쓰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한 작년까지만 해도 애플 OLED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어요. 애플이 LCD를 개량한 미니 LED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최근에 미니 LED 가지고는 프리미엄이 힘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OLED 쪽으로 많이 전환을 했고 아마 2024년 내년에 OLED를 채택한 아이패드가 한 3개 정도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역시 혁신의 선두에는 애플이군요. 그렇죠. 여러모로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 LGD가 열심히 하고 있고 애플이 그들로 봤나요? 아니면 또 뭐 다른 업체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왜 보면 폭스콘처럼 그죠? 네네. 그런 모델로 가는 거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 일단 이제 중소형 OLED 우리 네. 아몰레드라고 하잖아요. 네네. 액티브 매트릭스 OLED라고 하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잘하는 거는 스마트폰용 OLED예요. 그거는 그렇죠. 아몰레드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LG 디스플레이가 잘하는 거는 TV용 OLED예요. 그거는 화이트 OLED라고 합니다. 네. 약간 구조가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거는 아몰레드가 키워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네. 소형 대형보다는 소형 쪽에 가깝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의 고민이 그거예요. 지금 스마트폰도 너무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사실 작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한테 장사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너무 OLED의 서플라이 체인이 삼성한테 편중되다 보니까 이걸 다각화하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나 중국의 BOE 같은 회사들을 키워서 이걸 견제를 시키고 싶어 하는데 작년에 그래서 이제 아이폰 14, 네. 아이폰 14에 LG 디스플레이랑 BOE를 신규로 넣어서 좀 테스트를 간을 보는 거구나. 그렇죠. 좀 이제 물량을 분산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결과가 대실패였어요. 생산 수율이 안 나오니까 결국 삼성이 원래 당초 PO보다 1,000만 대, 2,000만 대를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로 해주니까 또 비싸게 받았겠죠. 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고 아이패드에서도 그러면 똑같이 삼성한테 끌려가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BOE는 몰라도 LG 디스플레이는 좀 뭔가 해볼 만하지 않냐 이들은. 약간 좀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소형 쪽은 정말 삼성의 어떤 기술을 넘어서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대형은 사실은 그렇게 뭐 어떤 대형이 주로 이제 뭐 TV나 네네. 혹은 뭐 디스플레이 이런 뭐 전시하고 이런 네네.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보다는 지금 이제 애플이 몰고 온 소형 뭐 아이패드나 이런 쪽에 네네. 중심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네. 뭐 9인치, 뭐 10인치 대 네. 이런죠. 그러면 삼성은 잘 하고 있고 그죠? 네네. 다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이 안 돼.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자로 돼 있나? 전자로 연결로 그렇죠. 잡힙니다. 네, 연결로 네네. 잡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팍팍 오르기는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그죠? 주가로 보면 이제 LGD가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LGD는 잘 할까요? 작년에 일단 잘 못했고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아이패드용 라인을 꾸리기 위해서는 또 조단위 투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돈이 없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 전자로부터 1조 차입. 겨우 이렇게 좀 빌려왔죠, 자금 돈. 조달했는데 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뭐 약간 자금 지원, 선수금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거에 좀 지금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OLED 라인을 꾸리는데 제일 중요한 장비가 있어요. 그게 증착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꾸리는 데서 제일 중요한 장비가 뭐냐면 노광 장비죠. EUV 장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ASML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전체 어떤 그 제조 어떤 라인 꾸리는데 투자비의 40%가 노광 장비잖아요. OLED 장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착인데 이걸 또 일본의 캐논 도키라는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월 15K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이 장비 가격만 1조 9천억을 요구를 했어요. 캐논의 계열사인가 보다. 캐논이 네네, 원래 캐논 우리가 맞습니다. 광학 이런 우리가 맞습니다. 옛날에 그 카메라 뭐 이런 렌즈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캐논 도끼가. 그렇죠. 원래 반도체 노광도 뭐 그 니콘하고 캐논이 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걔네가 그냥 어부지를 수혜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가장 수혜를 보죠. 사실 네. 워낙 비싸게 팔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독점 장비이기 때문에 대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은 일단 캐논 도키 장비를 살 것 같습니다. 아마 가격은 좀 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조 5천억 정도로 어떤 뭐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고 네.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문제죠. 이제 이 캐논 도키 장비를 사기도 살 자금도 문제고 그리고 캐논 도키가 이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물량도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캐논 도키의 어떤 그런 국산화 증착 장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캐논 도키 대비해서 한 40%가 싼데 약간 이제 성능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LG 디스플레이로서는 캐논 도키 장비를 뭐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장비를 가지고 좀 해보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많이 올랐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잘은 모르겠으나 수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들 싼 장비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 효율이나 이걸 맞출 수 없으니까 뭐 가서 줄 서 가지고 돈 주고 장비 사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선익이 그래서 올라갔던 거고.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약간 엽기로 썼는데 마이크로 LED도 한동안 좀 바람이 불었었거든. 마이크로 네네. LED는 무엇이며 네. 마이크로 LED는 이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넷플이랑은 네. 아까 그렇죠.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네. 네. 일단 마이크로 LED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LCD라는 거는 그 LED 빛을 간접으로 이렇게 해서 그 LCD란 LC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액정을 통해서 빛이 통과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뒤에 백라이트가 있고 네. 요 빛이 이제 통과하는 건데 그렇죠. 예. 마이크로 LED는 지금의 픽셀 하나하나를 자체 발광하는 아주 거죠. 작은 그 LED 칩을 하나하나씩 박아서 네. 그거를 스위치로 다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이거를 LED 미세한 칩을 디스플레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박는 게 너무 기술이 어렵죠. 이걸 전사라는 기술인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용화가 쉽지 않은 거고 일단은 마이크로 OLED 쪽이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이크로 LED 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애플이 몰고 오는 변화들 OLED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포인트나 관심 기업은 어디입니까? 일단 디스플레이는요. 네. 그 재료비가 굉장히 커요. 네. 반도체는 만약에 뭐 20조 투자가 있다 그러면 네.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주로 장비죠. 맞습니다. 주로 그렇죠. 장비죠. 네.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는
그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구나. 그 소재 부품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투자가 일어나면 장비 쪽에 이제 신규 수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몇몇 이 업체들 이야기하면 ICD라는 회사가 네. 이제 그 디스플레이용 시각 쪽 이제 장비를 주로 하는데요. 네. 이 회사는 또 특이한 게 캐논 도키 쪽에 또 물류 장비를 납품을 합니다. 증착기 쪽에. 그러니까 증착기가 장비 한 대가 아니라 1라인인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도키가 직접 하고 그 외에 어떤 외주를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ICD라는 회사가 좀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로체 시스템즈라는 회사도 이제 뭐 물류 장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뭐 레이저 쪽 장비 그리고 뭐 SFA라는 회사도 네. 이제 그런 물류 쪽 좀 장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정 쪽으로 하는 FNS 테크라는 회사도 좀 기대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 이런 쪽이 이제 제대로 이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쪽에서는 HB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좀 이익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회사들은 소재 회사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유기물 만드는 회사들. 네. 그러니까 이제 OLED이기 때문에 유기물을 다 이렇게 발라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데는 어디가 네.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삼성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라는 회사가 네, 수혜를 보는 거고요. 네. LGD 쪽에서는 P&H 테크라는 회사가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필름류들 부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 쪽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봅니다. 그리고 후공정할 때 이런 쪽에 이제 그 FPCB가 또 많이 필요한데 네. 그런 쪽은 또 BH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보죠. 쭉 말씀해주신 공정들을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OLED 혹은 디스플레이만 쓰는 것이 아니고 네네. 반도체 공정이 사실 다 쓰는 업체들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2차 전지도 마찬가지더라고. 2차 전지 장비하는데 보니까 뭐 전혀 장비 이력이 없던 곳이 뚝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맞아요. 소재 네. 업체도 화학하던 데가 이렇게 맞습니다. 변화하는 것처럼 장비하던 업체가 업력이 있으니까 2차 전지에 뭐 필요해 하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사실은 반도체 공정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원래는 디스플레이 쪽만 하다가 네. 하도 수주가 안 나오니까 수주 관문에 이제 말라 죽을 판인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변신한 거고 그게 이제 반도체 쪽하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확장을 한 거죠. 아 그런 구도예요. 네, 이제 맞습니다. 반도체 하다가 이제 네. 여력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디스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변한 거죠. 사실 SFA 같은 회사도 네.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예. 디스플레이 쪽 수주가 워낙 안 좋으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영역을 확장해서 지금은 사실은 수주의 상당수가 2차 전지 쪽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장비 회사로 봐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장비 회사는 우리가 지금 뭐 OLED 사이클 얘기했지만 디스플레이도 걸쳐 있고 그죠? 네네 그렇죠. 뭐 이 기존의 반도체 영역도 좀 하고 있고 거기다가 2차 전지 갖고 이게 이러면 양수겸장이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지금 워낙 또 미국 쪽 투자나 이런 쪽에 캐파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기대도 하지 않았던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이제 올해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수겸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은 결국 이제 변화하는 산업 쪽에서 수요가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장 산업. 그렇죠. 그게 이제 어딘가를 좀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공정, 후공정 따질 게 아니라 그 사업 내용들을 조금씩 더 들춰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가 네네. LGD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OLED 사이클이 열리고 애플이 뭘 만든다고 하더라도 LGD는 주가로만 보면 고민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가장 좋은 장비 가지고 세팅해도 쉽지 않은데 네. 국내 이제 약간 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 가지고 네. 수요를 잡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많은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자금 어떻게 그러니까. 해결하지? 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관건이죠. 네. LGD는 고생하는 주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그렇죠. 옛날에 네. LCD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LED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LCD에서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광저우였나 뭐 중국의 뭐 모멘텀 이런 거 있는데 그렇죠. 그런 쪽은 뭐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GD는 사실 OLED 전환을 TV 쪽 대형을 타깃으로 한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광저우 공장에 네네.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중국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안 좋은 데다가 그리고 이제 이번 어떤 그 수요 어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사람들이 TV를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OLED TV 판매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작년에 애플향 OLED
그 스마트폰용 OLED 잘 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수율도 못 맞춰서 물량도 많이 못 받아갖고. 그래서 삼성은 이제 소형 디스플레이 쪽으로 네네. 간 거고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야 LG 니네 뭐 하고 있냐? 삼성은 자기네 삼성전자가 있잖아, 그죠? 그렇죠. 만들어서 이렇게 받아줄 소위 뭐 캡틴 마켓이 있는 건데 그렇죠. LG는 만들어봐야 누가 사줄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대형은 만들면 LG전자 TV 쪽이나 TV에 사는 건데. 팔 수 있는데, 그죠? 그렇죠. LG 지금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죠? 접어버렸으니까.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 그냥 더 잘 되는 쪽은 잘 되고 네 안 되는 쪽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물론 삼성이 돈 냄새를 잘 맡아서 가는 쪽도 있지만, 그렇죠. 그죠? 삼성이 사실은 그 LCD를 굉장히 과감하게 접었잖아요. 네. 중국 쪽하고 더 이상 경쟁할 수 맞아요. 없다. 네.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LCD 비중이 그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이제 좀 늦게 접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부메랑이 됐죠. 네. 네. 예, OLED 얘기도 아주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IT에 대해서 아주 엄청 좀 지식이 빵빵해진 느낌인데요. 우리 이영수 대표님과 앞으로도 좀 보시고 IT 공부를 좀 꾸준히 해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